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2021년 5월 17일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On Monday. 여러분들 되게 첫 출발 한 주 시작 잘들 하고 계시죠? 예. 오늘은 그 이더리움과 디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다뤄봤는데 그 중에서 1편입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잘라봤습니다. 1편과 2편으로.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지루해 하실까봐 잘라봤고, 오늘은 이더리움과 디파이에 대한 정의, 개념, 그리고 디파이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위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요즘 보면은 디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파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디파이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용자가 증가 추세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디파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제가 판단하기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디파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디파이 정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됐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디센트럴라이즈드, 영어로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그래서 이 앞에 DE하고 뒤에 FI 요걸 이제 따가지고 줄여서 디파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일종의,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 상품. 그래서 이게 탈중앙화된 금융 상품이구나. 금융 상품. 그래서 종류에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예금, 은행으로 따지자면 이제 예금, 그리고 대출, 뭐 보험, 뭐 이런 게 있어요. 투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은행 같은 데나 은행에 가면은 우리가 뭐래요? 예금하잖아요. 정기 예금에서 이자 받고, 뭐 적금, 정기 적금 들어갔고, 또 나중에 찾아가지고 찾을 때 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대출도 받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뭐 펀드에 가입도 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주식 매매도 하고 이러잖아요. 보험사에 가면은 뭐래요?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 게 다 뭐야? 금융상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중앙화돼 있다. 무슨 얘기냐? 은행 같은 경우 예금이나 대출 이런 거는 뭐 저기 신한은행이다, 국민은행이다, 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건 중앙화된 금융기관이죠. 보험은 뭐 삼성생명이네, 삼성화재네, 보험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따로 있고 자산운용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다 중앙화돼 있다. 센트럴라이즈 돼 있다. 분산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다. 블록체인상에서. 근데 다만 탈중앙화돼 있다. 중앙화돼 있지가 않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탈중앙화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까봐 은행을 자꾸 비유를 들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예금하잖아요. 정기 예금이든 뭐 정기 적금든 예금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이 디파이에도 예금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예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예치가 맞겠죠. 예. 이게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의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 때는 우리가 현금 만 원, 5만 원, 100만 원 뭐 그래갖고 현금을 갖다 맡기잖아요. 은행 계좌, 내 계좌에다가 넣어 놓잖아요. 입금시켜 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파이는 그 현금이 예금이든 대출이 됐던 현금이 뭘로 바뀌었다? 암호화폐로 바뀌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다. 이렇게만, 그거 하나 딱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탈중앙화돼 있다. 요 두 가지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 똑같아. 우리가 은행에 가면 현금 뭐 1,000만 원 맡기잖아요. 만 원짜리 1,000장. 그죠? 근데 디파이에서 예금, 예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사실은 예치 예금은 뭐냐면 암호화폐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암호화폐 주로 이제 이더리움이나 테더, 뭐 다이 이런 걸 주로 많이 쓰는데, 이런 거를 예치, 즉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거야. 이자를 근데 뭘로 받아? 현금으로 안 받고 암호화폐로 이자를 받는다. 그 차이다. 대출은 똑같아요.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갖다 담보로 잡히거나 뭐 집,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히는 거야. 담보로 잡히고
다른 암호화폐를 빌리는 거죠. 대출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현금이 암호화폐로 바뀌었다. 딱 그 차이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에서 이게 가능한데, 핵심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블록체인이 아니거든요. 블록체인이 뭘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이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이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이냐,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이냐,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블록체인이 다르면, 네트워크가 다르면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가장 큰 특징이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콘트랙트가 뭐냐, 또 어려우실까봐 예시를 들겠습니다. 아까 앞서 살펴본 예시, 즉 예치, 예금을 그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야. 즉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더리움 100개를 1년 동안 맡기고, 즉 예치하고, 은행에다 현금, 내 계좌에다 현금 입금 해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다 뭐예요? 현금을 우리가 은행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자 받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더리움을 맡기는 거죠. 암호화폐를 맡기는 거예요. 암호화폐 이더리움 100개를 1년간, 그러니까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100개를 1년 동안에 예치하고 그 이자, 거기에 대한 이자로 이더리움 10개를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이런 만약에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금융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디파이는. 그러면은 이게 연 이율로 따지면 몇 프로의 이자율이? 이자율이 100개 10개니까 10%, 이자율이 10%.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면, 계약일 날 갑의 지갑에서, 왜 갑이 이더리움 100개를 을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을의 지갑으로 이더리움 100개가 이체가 됩니다. 이체가 되었다가 맡기는 거니까. 그리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지금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을의 지갑에서 110개의 이더리움이 갑의 지갑으로 다시 이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그죠? 이거는 왜 다시 이체가 돼요? 아니 1년 동안 맡기고 그 이자로 이더리움 10개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맡긴 거 이더리움 100개랑 이자 이더리움 10개 토탈 총 합해서 110개를 내가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갑의 지갑으로 다시 이체가 되는 거죠. 이게 예치 예금이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거래 내역, 이체됐으니까 암호화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 이체된 거래 내역, 이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이 되어서 기록된다. 그죠? 블록체인이 뭐예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분산 원장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기존의 은행,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직역하면 똑똑한 계약이다. 예? 기존의 은행은 이게,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거는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 지금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여기서 이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행위, 이렇게 계약을 맺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는 게,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은행 같은 경우 국민은행에 가서 1년짜리 정기예금 내가 1억을 집어넣고 1년 후에 1000만원, 연 이율 10%로 해서 1000만원 이자 받기로 했다. 그럼 그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나하고 은행 사이의 계약인데, 그런 거 기존에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국민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거기 창구에 가가지고, 그죠? 국민은행 직원이랑 상담을 하고 그 필요한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은행에는 중앙에 국민은행의 그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가 이거를 다 이체시키고 다 했잖아요. 이거를. 그거는 국민은행이란 중앙금융회사, 중앙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게 아니라, 이 계약서 자체로 우리가 그 국민은행 지점에 찾아가서 뭐 그 계약서 보면 뭐 별의별 거 다 쓰잖아요.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뭐 비밀번호 적고 뭐 골치 아프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 그 작성해야 될 서류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코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굴러가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왜 탈중앙화냐? 디파이 탈중앙화라고 그랬잖아요. 왜 탈중앙화냐? 금융기관, 국민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없어요. 그 중앙화된 금융기관이 없고, 블록체인이란 거대한 네트워크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전문 업체나 개발자가 만든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상에서 이게 중요하죠. 핵심 포인트. 자동으로 작동하는, 즉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굴러가는 금융이기 때문에 탈중앙하다. 예?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든다 그러면 가서 서류 쓰고 뭐 그게 일종의 계약서잖아요. 이 계약서를 프로그래밍화 시켜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짜는 겁니다. 즉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이란 네트워크,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고 계약서 내용이 1년 후에 충족이 되면 암호화폐가 서로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체가 되도록 만든 기술이다.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디파이가 이제 좀 개념이 잡히셨나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다.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그냥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파는 금융 상품이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대다수가 다 오프라인으로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융 상품 물론 뭐 스마트폰으로도 요즘엔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그 오프라인으로 지점에 가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그냥 다 옮겨놨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위해서 자동으로 그냥 다 네트워크상에서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약서만 그냥 코딩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계약서만 네트워크에다 입력해 놓으면 끝이야. 그 다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죠? 네트워크상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디파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현황을 보면 다양한 예금, 대출 등 금융 서비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투자돼 몰려간 돈이 얼마냐? 전 세계적으로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거 몇십 조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자금이 약 220개의 디파이 프로젝트에 예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야, 그럼 이제 디파이에 대한 개념은 좀 알았어.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도 개념은 좀 이해했어. 그럼 실제로 야, 나도 그럼 이 디파이에 한번 가입을 해볼까? 금융 상품이니까 가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1000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 내가 여기다 예금을 해놓고 좀 이자로 이더리움을 한번 좀 받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먼저 지갑부터 만드셔야 돼요. 지갑부터. 그래서 그 지갑의 종류가 많습니다. 뭐 디센트, 메타마스크, 뭐 나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갑은 만드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모든 그 예를 들면 뭐 디센트다 이런 지갑이 있다 그럼 그 지갑에서 호환이 되는 암호화폐가 있고 호환이 안 되는 암호화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빗썸이란 거래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암호화폐를 샀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거를 디센트라는 지갑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호환이 안 돼서 옮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갑별로 호환이 되는 그런 암호화폐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사전에 꼼꼼히 체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이다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리움 전용 지갑이 메타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이런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을 모바일 앱장 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먼저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고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다 이제 암호화폐를 충전하는 거죠. 즉 내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 지갑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체를 시키고 나서 그럼 디파이가 금융 상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중에서 예금을 하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주로 어떻게 예금을 하냐면 이것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을 하나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갖고 그 플랫폼에 나와 있는 그 디파이 상품 중에서 예치를 선택을 한 후 내 지갑을 연결을 해야 돼요. 내 지갑. 내가 만약에 메타마스크란 지갑을 쓰고 있다 그러면 메타마스크란 지갑을 연결을 해갖고 이제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속된 이자를 암호화폐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잠깐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로 이 전문 중개 플랫폼이 몇 개가 지금 나와 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하나 제가 좀 예시로 들어드릴 거는 아베라는 게 있습니다. 아베닷컴 주소는 여기 보이시죠? www.abe 이겁니다. https
app.aave.com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베라는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 그죠? 아니면 그냥 떼떼떼 www.aave.com 치셔도 되고.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그죠? 주소는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눈에 띄라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냐?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그 아베닷컴 아베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보면 그죠?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거든요. 처음 열리는 메인 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이더리 그 암호화폐별로 다 종류가 나와 있죠. 다이, 뭐 USD 코인, 이건 이제 테더죠. 테더.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마켓 규모, 총 차입금 예치, 이거는 이제 이자율을 얘기하는 건데 대출 이자율. 대출하면 또 우리가 그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뭘로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다이라는 암호화폐를 내가 갖고 있다. 다이 또는 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일단 이게 마우스가 이쪽에 보시면 암호화폐별로 예치, 차입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 그냥 들어가야 되니까 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예치, 내가 다이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가 다이다 그럼 예치를 눌러볼게요. 예치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그 앱 뭐라고 해야 돼? 앱 페이지가 열리거든요. 앱 페이지가 열리는데 지금 열렸죠? 예, 열리고 여기 이 위에 보시면 그 메뉴상에 보시면 제가 표시 좀 할게요. 여기 보면 크게 이제 봤을 때 금융상품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예치 있고 대출 보이시죠? 제가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압은 뭐냐면 우리가 스와핑 한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맞바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치는 예금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아실 테고 대출도 아실 테고 그 수압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암호화폐를 갖다가 내가 뭐 다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이를 이 다이와 비슷한 가치 다른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러니까 교환하는 거. 그게 수압이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쭉 눌러 보면은 그 예치 같은 경우에 이 메뉴를 누르시면 암호화폐가 쭉 나와요. 자산 코너에 보면 다이, 그다음 뭐 이더리움, 그죠? 테더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좀 예치하고 이자 받고 싶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거잖아요. 이더리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02% 이거는 뭐냐면 연간 유효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은행에다가 그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가입하면 연 몇 프로 이자 받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것도. 그래서 이 암호화폐별로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다이는 7.34%, 이더리움은 좀 작네요. 이자율이 0.02%밖에 안 되네. 이거는 좀 낮네. 그리고 참고로 이자율은요. 그 정기예금하고 좀 다른 게 정기예금은 확정이잖아요. 연이율 뭐 내가 1억 맡기면 연이율 10%다 그러면 1,000만 원 받잖아요. 1년 후에 이자를.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점이 이자율이 수시로 바뀌어요. 암호화폐 시세, 각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다 바뀝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지금 지갑 잔액에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지갑을 앞서도 이용 방법 할 때 말씀드렸지만 먼저 지갑을 만드셔야 돼 반드시. 그리고 그 지갑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옮겨 놓으신 다음에 이 지갑을 이 아베닷컴이랑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베닷컴이라는 그 중개 플랫폼에다 내 지갑을 등록을 시켜놔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저는 등록을 안 시켰어요. 그래갖고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갖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이더리움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내가 뭐 예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 이게 눌러. 근데 저기 보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지갑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연결하는 버튼이 있고 눈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갑 연결을 아직 안 해놨어요. 그래서 지갑 연결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라도 뭐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내 갖고 제가 지갑을 미리 연결을 해놓고
뭐 제가 봐서 다시 한번 그 좀 말씀을 드리든가 할게요. 그럼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든가 할게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결한 다음에 지갑 연결 누르시면 뭐 이런 게 갖고 여기 나오죠. 지원 지갑에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봐서 봐서 한번 따로 영상을 좀 구체적으로 뭐 미리 연결부터 해놓고 뭐 만들든가 할게요. 영상을.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이나 버튼이 따로 나왔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다 절대.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뭐 대출 한번 눌러볼까요? 내가 대출을 좀 받고 싶어. 그럼 일단은 여기서 대출할 수 있는 암호화폐 목록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난 다이다 그러면은 다이를 눌러. 그죠? 근데 지갑 연결 안 했죠, 제가. 그러니까 연결하라고 자꾸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는 아실 테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뭐 여기 보시면 그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나옵니다. 이자율. 이거는 이제 변동이 있고 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PY가 이자율을 얘기한다고 해서 유효 이자율. 그래서 유효 이자율, 변동이 있고 고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정은 좀 세. 보니까 다이 같은 경우는 17.93%. 이것도 물론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 이자율은 금리죠. 쉽게 말하면 그냥 금리, 수시로 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디파이 이쪽으로 지금 물론 예전에 우리가 암호화폐 하면 어떻게 했어요? 빗썸네랑 거래소 들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암호화폐 사가지고 좀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격 오르면 팔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를 먹었잖아요. 주식이랑 똑같았잖아요. 예전에도 그 주가 시세 차익을 먹고 주식 투자하듯이.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방법이 예전에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거 이더리움이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2세대가 나오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디파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또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예치도가 가능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디파이를 가능하게 만든 건 뭐다? 이더리움은 2세대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기반의 블록체인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반 블록체인은 거의 1세대, 굳이 세대별로 나눈다면 1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기반 블록체인은 1세대라서 결제, 송금 이런 거밖에 기능이 없었어요. 기능이 되게 단순하고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단순한 거래만 가능했는데 반면에 이더리움 2세대 블록체인은 이런 예금, 대출, 투자, 보험, 암호화폐를 다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거래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가능한 그 핵심 기술은 뭐다? 스마트 컨트랙트다. 그래서 이 천재죠. 예. 이름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부탈렌인지 그 나이도 어린애가 20대 초반에가 만들었죠, 이거를. 예. 그 얘기도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그 이더리움의 역사와 그 어떻게 태어났고 지금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스토리를 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시간 봐서 기회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더리움과 디파이, 디파이 요즘 대세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